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때마침 대표님 나오시니까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왜 저는 반도체에서 못 벗어날까요? 그러게요. 네. 목요일 날 주로 이렇게 실적을 많이 발표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또 현대차도 있고, 네, 현대차 실적도 조선 있는데. 쪽도 있을 텐데 네. 왜 하이닉스의 발목이 잡혀 있는지 감사합니다. 많이 예. 궁금하니까요, SK 하이닉스 실적이.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대표님이 좋습니다. 또 잘 설명해 주시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분석을 해볼까요? 어쨌든 영업이익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속보 봤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7조 4,40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좀 덜 나오길 바랬습니다. 왜요? 예. 많이 나와봐야 이런 장분위기 쪽에서 오히려 예. 반응이 안 나오니까. 이제 세론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게 최근에 실적 볼까요? 일단 어제 실적 발표 잘 나왔던 삼성바이오. 네네. 네, 실적 그 정도 예상치보다 한 20%인가 넘게 네, 잘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러죠? 근데 오늘 삼성바이오 2.5%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위기. 또 그 전에 HD 현대일렉트릭. 그쵸. 그쵸. 예, 이게 무슨 10% 빠질 실적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분기 실적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고 있고 1분기 실적이 잘했는데 그게 약간 그런 뉘앙스죠. 관세 전에 약간 뭔가 막 땡기는 분위기. 네. 예,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 전력기기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관세 전에 약간 조금 몰아쳤던 선주문 받았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나온 거는 오히려 2분기 때는 공백이 나올 수 있다. 그렇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게 조금 서글프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상황들이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컨퍼런스 콜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어요. 네. 지금 관세 대비해서 수요가 몰렸다. 네. 1분기에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것 같다. 물론 뭐 고부가 같이 뭐 HBM3E나 DDR5 뭐 많이 팔렸는데 결국에 그걸 지금 관세 전에 미리미리 땡긴 숫자가 나온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 아닌 경우 만약에 네.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건 뭐 워낙 긴 그렇죠. 어떤 수주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덜 받았다고 하게 되면 그런 거 네.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출주의 대부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특징들은 네. 1분기 실적 잘 나왔다고 웃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게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7조 4천억이면 어제 보니까 또 그 뭐 SNS에서 막 돌아다니기를 7조 초반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요. 예. 7조 넘을까 말까 막 그랬는데 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4분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4분기가 8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8조가 나왔던 거는 이제 전에는 앞으로는 다시 못 볼 실적 그러면서 네. 아마 뭐 이제 앞으로 하이닉스는 뭐 전 상저하고 쪽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상반기 쪽엔 거의 이제 1분기나 2분기 때 6조 대 중반 정도 나오게 되면 잘 나온다. 그쵸. 라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1조 가까이 더 나왔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좀 잘한 건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박수를 치지 못하는 게 너무 나왔다.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게다가 시장도 일단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한 이틀 동안 좀 달리다 보니까 네. 경계감이 커진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추세 전환해서 다시 쫙 돌아갈 수 있을까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고 네. 게다가 또 하닉스와 연관되는 가장 큰 핵심은 AI입니다. 그렇죠. 예, AI와 한 몸으로 보고 있는 엔비디아, TSMC 이런 쪽들과 함께 연결되는 그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 중요하겠죠. 고객사들이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메타나 뭐 이런 AI를 통해서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빅테크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요즘에 톤이 약간 좀 살짝 그러니까요. 갈라집니다. 살짝 이제 약간 발을 빼는 느낌이에요. 다 그렇죠. 빼는 건 아니지만 예. 조금씩 너무 과잉 투자는 하지 않겠다라는 추세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관세 여파 때문에 그들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예. 이거 잘못하게 되면 또 어제 나왔던 얘기들은 유럽에서 1조 과징금 받는 얘기, 네, 애플이나 그렇죠. 알파벳 또 그런 쪽으로 얘기 나오게 되면 이거 잠깐 벌금 내야 될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쪼개가지고 투자를 더 강하게 한다?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 사정도 트럼프발 매크로가 안 좋아지는 여러 가지 현상 쪽에서 특히 이번에 아마 메타 같은 경우나 네. 알파벳 같은 경우는 꼭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광고 매출에 대한 실적입니다. 광고 매출이요? 광고 매출이요. 왜냐하면 일단 광고 매출은 일단 지금 테무나 아니면 또 그 중국 쪽에서 그 동안에 알리테무, 알리테무나 이쪽에서 계속 또 가장 중요하게 많이 이런 온라인 쪽에서 그 광고를 네, 그쵸, 줬던 그쵸. 광고주입니다. 네네. 이거 딱 끊었습니다 이번에. 딱 끊었고 기업들이
어떤 경기가 좀 불투명해지고 안 좋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가장 먼저 끊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비입니다. 그럼 그 광고비가 위축되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노출돼서 메타나 알파벳 쪽에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고 앞으로 2분기도 생각보다 광고 쪽은 꺾일 것이다.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캐시카우거든요. 네. 그러면 돌아가는 현금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못 들어온다 그러면 KPX 투자도 줄일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런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기 때문에 이게 미국 시장의 어떤 앞으로의 경기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 좀 중요하게 이번 실적에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돌고 돌아 그거는 결국은 인프라와 관련된 쪽에서 투자가 그들이 많이 했었을 때 수혜를 받는 저희 네. 반도체 이쪽들은 약간 좀 떨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지금 주가에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엄청난 실적이 나왔는데도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 뭐 주가 그대로 오늘 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상승이 안 나오고 오히려 지금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어요. 1.3% 가까이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실제로 그러면 진짜 HBM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뭐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뭐 미리 땡긴 이연 수요도 있지만 네. 어쨌든 잘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관세가 없다 보니까 네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미리미리 땡기는 수요도 있는데 그 중에서 HBM도 같이 있다라고 네네. 봐야 될 걸로 추정하고 있죠. 네. 뭐 일단 SK하이닉스는 HBM 잘해서 그거 가지고 앞으로 한 5년 아주 좀 장사 잘할 회사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1B, 아까 공정상에서 1A, 1B, 1C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네. 그중에서 B 쪽에서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릴 거로 봅니다. 그게 HBM 3E 쪽으로 들어가는 네네네.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한 월 11만 장 네.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 보면은 거의 만약에 풀 캐파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132만 장 정도 되겠죠. 네. 이렇게 130만 장 쪽에서 연간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한 15만에서 16만 장까지 늘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캐파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건 현실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기존에 보다는 총 이제 내년까지 했었을 때 또 라인들 확장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청주라든가 이천 쪽에 라인들을 확장해서 기존에 그냥 일반 D램 쪽으로 들어갈 거를 이거를 아니다 HBM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라인을. 쪽에서 예, 그래서 D램과 거기서 패키징하는 HBM까지를 더 강화를 시키는 네네.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업사이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작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HBM 쪽은 매출이 2배가 될 것이다. 네,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대한 자신감은 이번에 또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요 과정들이 지금 어차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그 북트아웃 됐어요. 지금 네네네. 예, 엔비디아 쪽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변화들은 크게 없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 D램 쪽들, 그 D램이나 랜드 가지고도 또 네. 실적에 영향성은 미치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어떤 실적 베이스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네. 일정하게 바텀 라인은 만들어 놨겠죠. 거기서 추가적인 메모리 업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쪽들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 분위기는 여기서 또 계속 강하게 부르짖지 못하는 게 매크로 환경이나 미국의 또 네. 그분의 이입, 예, 그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보다는 센티가 더 좀 중요한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HBM은 뭐 잘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 뭐 영업이익률 지금 42%까지 올라왔어요. 네. 엄청나게 좋은 상황인데 또 근데 그 다음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어제 또 CXL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CXL 쪽으로도 지금 뭐 고객 인증 완료했다. DDR5 D램 모듈 뭐 고객 인증을 받았다는데 그러면은 이 SK 하이닉스가 네. HBM 다음에 이 CXL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뭔 차이입니까? 근데 CXL과 HBM. CXL은 이제 또 하나의 링크를 만들어서 네. 그걸 가지고 원활하게 또 메모리 쪽에서의 원활한 데이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네네. 쪽에 대해서 만든 하나의 또 영어까지 얘기 드릴까요? 컴퓨트 예, 익스프레스 링크. 링크. 예, 네. 제가 그게 답니다. 자세한 거 그림 보고 이렇게 해야 또 이제 이해가 그쵸, 되는 그쵸. 쪽이죠. 네. 근데 CXL 같은 경우도 오전에 아침에 시작할 땐 강했습니다 주가들이. 네네. 근데 이렇게 쭉 다 딱 밀리는 빠지고 얘기는 있네요. 네. 일단 CXL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기대감이 되게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CXL은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급자가 있고 이제 이거 공급하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다라고 네네.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을의 입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문을 해야 제가 HBM을 납품하다 거죠.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러면 갑이 쓴다고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을은 CXL 이렇게 딱 준비돼 있으니까 계속 성과 내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네. 곱빼기도 한 지금은 일단 좋은 거 알겠는데 일단은 그거 말고 우리 소캠으로 할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핀트는 소캠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저희 메모리 업체들은 표준 규격을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해서 우리가 공급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글로벌 쪽에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이쪽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메모리 쪽의 변화를 가져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요. 그럼 어제 말한 이 고객 인증 완료 이 고객은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고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다가 우리 테스트해봤더니 쓰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고객 인증은 됐고 그럼 근데 실제로 쓰겠다는 결정을 한 건 아니고 그죠? 그럼 그다음 중에 발주가 나와야죠. 그쵸. 이거 써보니까 좋은데 그럼 한 10만 장 한번 해볼게. 예, 10만 장 한번 줘봐라고 하는데 잠깐만 밥 좀 먹고 네. 그래서 한 달 뒤에 나올지 뭐 1년 뒤에 나올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준비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발주와 함께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해야 그러면 드디어 됐다. 그러면 이제 장비 늘리고 거기서 또 웨이퍼와 함께 또 맞추는 과정들 계속 또 나오겠죠. 네네. 그런 게 더 중요하게 되면 일단 먼저 좀 약간 설레발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번 지금 계속 이랬어요. CXL 가지고는 그렇죠. 네. 계속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다가 다 빠지고 빠지고. 한 서너 번 이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충분히 그를 먼저 우리가 주도를 하는 섹터는 아니다. 네. 그런 쪽을 염두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CXL은 어쨌든 그러면은 뭐 빅테크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같은 쪽에서 CXL도 한번 써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모멘텀 SK 하이닉스 자체의 모멘텀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약하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아직까지 뭐 CXL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갈 거다라고는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대표님이 지금 1분기에 미리 땡기는 수요들이 많아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다. 근데 2분기, 3분기 지나가면 이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거품이 많이 껴있던 게 좀 빠질 수도 있는 상황, 숫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걸 좀 뭔가 보완하는 모멘텀이 있어야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레거시 쪽은 그래도 요즘 분위기 좀 좋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좀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좀 만약에 체크하는 게 이제 저희가 뭐 해당 업체들의 재고가 얼마인지 또 이제 어떻게 얼만큼 잘 나가는지 모르다 보니까 네네. 그걸 모든 걸 반영하는 P와 Q의 합인 일단 가격을 보는 거죠. 메모리 네네네. 반도체 가격. 예, 그걸 봤을 때 여전히 스팟 가격 보게 되면 매일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의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선주문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것도 만약에 이제 반도체 관세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의약품과 반도체 쪽에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그 나오는 순간 아이고 우리 재고 싼 게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쪽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반도체 관세액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을 딱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 이제 재고 싼 거 있으니까 이제 주문 그만해 하고 이제 쭉 빠지겠죠. 그쵸. 그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그냥 우상향으로 계속 유지가 될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어제 또 어제죠. 예, 어제 따끈따끈하게 네. 그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누구죠? 모건 스탠리 형님들이요. 예. 네. 뭐랍니까, 모건 스탠리는? 예, 약간 좀 저희가 긴장될 때마다 네. 윈터가 왔다가 그러니까 봄이 왔다가 봄이 뭐 봄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뭐 계곡을 넘는다고 했잖아요. 예, 계곡을 넘었더니 네. 계곡을 넘자마자 막 뭐가 보이냐? 또 있어요, 계곡. 아이스버그가 보인답니다. 그래요? 무슨 빙벽이 보인다. 빙산인가 뭐 또 하여튼간. 입장이 안 좋아졌네요. 네, 부정적인 리포트 어제 딱 보여줘 놓고 아. 네, 이분들은 변할 생각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게요. 리포트도 그랬었어요. 네네. 일단 메모리 가격들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하향 사이클에서 그나마 좀 턴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사이클 보다 보니까 이제 관세부터 뭐 다 하시는 얘기들 쭉 얘기를 하면서 일단 2분기 이후부터는 네. 절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요? 아이스버그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를 조심하라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 대해서는 열어놨어요. 오히려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개발하고 자기네가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괜찮다. 하지만 전반적인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는 또 이제 경기와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2분기 이후부터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딱 또 명시해놨네요. 예. 그래요? 잘 틀려요 그들도 잘 틀리지만 그렇죠. 예 맨날 뭐 좀 움직여 볼까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떡 나오게 되면
짜증이 나는 그들이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영향을 받으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탑픽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그래놓고 가장 선호하는 종목 이거는 탑픽은? 삼성전자. 아 그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면 AI 쪽보다는 메모리 쪽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딱 그런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레거시 쪽과 함께 그쪽에 약간 이게 너무 좋아서 사는 것보다 네. 방어적인 쪽에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제일 방어적인 체력들이 될 거 아니냐 한쪽이고 거기다 목표가가 바뀌었나 봤더니 목표가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목표가 예전에 7만 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좀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긴 하는데 예, 그런 쪽에서 이제 아마 저희가 제일 체크해야 될 거는 미국 쪽에서 이제 얼마큼 AI 인프라가 안정되고 거기서 실적들이 큰 변화가 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캐펙스 투자 이어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실적 숫자로만 1분기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반도체만 따지면 영업이 거의 2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SK 네. 하이닉스가. 근데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다시 또 메모리 쪽으로 봐야 되는 입장으로 좀 선회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그리고 또 마이크론이 최근에 또 그 HBM에 지금 엄청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아직까지는 비중이 되게 작지만 네. 그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면서요,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삼성전자가 그렇게 들어갔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딱 낙점을 받고 네. 거기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HBM3 12단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쪽인 거고 게다가 이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마이크론이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보다 약간 네. 점유율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는 올해 다 끝났고 네네네. 내년 같은 경우도 거의 중반대까지 끝난 모습들인데 네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HBM4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납품한 단가 물론 이제 거의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주문을 받았을 때 약간 이제 지금까지는 수요가 더 높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급이 딸린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들이 그렇죠. 지금 약간 이제 수요가 그만큼 타이트하지 않은데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변화 쪽으로는 그렇게 예전만큼의 좋은 값을 못 받는다.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감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비율 싸움보다 중요한 게 네. 가격이 내려가는 게 더 그게 더 지금 중요한 주의해야 거죠. 할 거다. 마켓 쉐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거의 크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아직 격차가 격차가 크니까.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HBM4는 네. 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HBM4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싸움이 나오겠죠. HBM4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점유율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아직 뭐 언제 클 테스트가 들어가서 납품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은 유력한 공급자는 하이닉스 정도로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HBM4에 대해서 클 테스트 받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이제 HBM4 싸움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군요. 그렇게 봐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는 많이 내려왔어요. 뭐 어쨌든 관세 때문에 부담도 있고 말씀해주신 그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에 대한 회의론들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이러면서 17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요즘 엔비디아 주가도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100달러 그저께 하락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좀 회복은 하긴 했는데 예전만큼 드라마틱한 엔비디아 주가 안 나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일까요? SK하이닉스는? 그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예, 무슨 네.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긴 그러니까요. 하지만요. 네. 예. 엔비디아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금 급하게 빠져서 과매도가 나오게 되면 네네. 바로 쳐올리는 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근데 추세가 하향이에요. 그러게 문제죠. 네. 예, 그렇게 됐다가 이제 여기는 지금 벌써 쌍고가 비슷하게 해서 한 110달러대 중반 때는 좀 어렵다는 거 보여줬었죠. 네. 그럼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데 비추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은 구간들이죠.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리를 못 잡고 혹시나 지금 거래량은 또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해서 툭 밀리거나 아니면 좀 좋은 얘기가 나와서 이제 관세 없어 아니면 다 예전으로 돌아갈래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네.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는 네. 이제 점점 더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파들이나 여러 가지 또 기업들 입장 쪽으로도 좀 보수적인 쪽으로 KPX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예전만큼은 살아나지 않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단계입니다. 110달러대 한 중반대를 돌파하든가 네. 아니면은 또 다시 지난번 저점 때 90달러대 초반대를 다시 터치하든가. 찍고. 네.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를 보는 입장 쪽에서도 같이 볼까요? 지금 네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좋게 발표했는데 딱 이 자리 있죠. 네. 이게 장기 이평선입니다. 이 자리까지 딱 들어오고 그냥 밀려버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역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혹시나 18만 한 19만 원대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싶었던 것까지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무리해서 막 하이닉스 막 그러게요. 모아가자 지금부터 돼가자 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적정 비중만 갖고 네. 혹시나 아까 엔비디아처럼 그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 똑같이 17만 원대 밑에 또 들어옵니다. 이런 쪽에 자리 봤었을 때 그때 다시 또 가격을 보고 들어가자라는 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겠죠. 네. 자, 어쨌든 18만 원 선은 저항선으로 딱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네요.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제 밑에 단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뭐 한미 반도체나 네. 하나비전이나 뭐 이런 소부장 SK 하이닉스 계열의 종목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보고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네, 요즘은 한미 반도체가 상당히 강하죠. 네네. 네, 나 이제 이거 못 참겠어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습니다. 네. 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다, 아니다, 한화비전 들어온다, 벌써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한미 반도체는 그래도 실적 대비해서는 뭐 그냥 그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낙폭 과대 대비해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근데 지금 일단 1차 저항선 돌파를 했고요. 2차로 다음의 저항선 9만 1,000원대까지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약간 힘을 잃는다 그러면은 바로 또 한화비전이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자리는 또 약간 눌림목이 거의 또 완성돼 나가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속 게임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한미반도체가 강하다 그러면 오케이 그 인정.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한화비전에 혹시나 실적 나왔는데 역시나 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기 네네. 시작했다. 그러면 하이닉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한미반도체 빠지고 하나비전 올라가겠죠. 이런 식에 대한 접근으로 보시는 게 네.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 한미반도체는 지금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비중을 줄이는 자리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하나비전 자리 또 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SK 하이닉스 뭐 실적은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것들이 불확실하다. 네. 그렇죠. 결국에는 뭐 HBM 잘 팔리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 추세 자체, 시장의 분위기 자체에 지금 눌려 있다 보니까 트럼프에 눌려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진짜 SK 하이닉스가 실적만큼의 주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어느 정도 또 이슈가 나올 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SK 하이닉스 잘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